자, 이거 회로이론에서 나왔던 문제죠. 근데 이게 회로이론 문제이긴 하지만 실기에서도 중복된다 그래서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측정 범위가 1mA, 내부 저항이 20kΩ, 전류계에 분류기를 붙여서 6mA까지 측정하려고 한다. 몇 옴의 분류기를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 특강을 진행하면서 좀 특이한 점을 아마 다른 분들하고 좀 차이점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중 하나가 여기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연수 같은 걸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이렇게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점짜리고 얘는 몇 년도에 나왔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넣어놨죠.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 문제에 대한 요 연차는 아무 말이 없으면 요건 기사입니다. 만약에 산업기사다 그러면 제가 산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 수강생분들이 아닌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2022년도 1회차 기사 문제로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냥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미 신출이라든가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에서 32점이 까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뭐다? 바로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충분히 보셔야 되는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를 구하는 거냐면 자, 분류기 저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전류기에 있어서 분류기를 붙여서 자, 6mA까지 측정을 하자고 한다. 이때 몇 옴의 분류기를 사용하여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배율기에서 배율기라는 요 파트가 나옵니다. 요 파트에서 전압의 크기를 확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배율기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배율기 저항이라 하고요. 자, 얘를 배율기 저항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전류계를 크게 할 목적으로 전류계의 전류 측정 범위를 넓게 할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류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준은 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압계를 기준으로 해서 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압계의 자, 배율. 자, 계의 배율. 자, 어디? 자, 그리고 측정 전압이 되겠죠? 예,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자,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RM이 올라가고 예, V가 내려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분류기 저항은 자, 배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M이 배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IA가 되고 여기는 I가 되고요. 자, 얘는 1 플러스 이번에는 RM이 내려갑니다. 여기가 RA가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식만 지금 요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옆에다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저희가 풀어 볼게요. 자, 배율은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와 예, 그다음에 부하 전류. 자, 얘가 되고 얘는 1 플러스 자, 여기가 RM, 여기가 RA가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자, 몇 배가 되는지 볼까요? 자, 처음에는 얼마? 우리가 자, 1A짜리입니다. 1mA짜리. 처음에는 1mA짜리를 사용해다가 얘 얼마를 6mA까지를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러면 자, 얘가 요 놈이 1이 되고요. 요 위에 있는 게 6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자, 여기는 뭐가 돼? RM이 되고요. 여기는 RM 그리고 요 밑에가 RA겠죠. RA가 20kg. 20.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죠. 그 식이 바로 요 식이 돼서 됐죠? 자, 요러한 식이 돼서 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 주시면 얼마가 나온다? 예, 4kg이 나온다. 그래서 자, 얘는 자, 지금처럼 답이 뭐가 된다? 4kg이 된다라는 예, 그러한 내용이 되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당연히 맞추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혹시라도 이러한 자료를 본인이 다운받고 싶다. 뭐 기출문제 이런 것들 다운받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보면은 정빈쌤 전기교실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예, 이쪽으로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카페가 하나 나와요. 거기 카페 가시면 이런 자료들 저희가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PDF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자료 같은 것들 다운받고 싶은 분들은 이쪽 카페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문제가 여기 감리 문제입니다. 자, 이 감리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시험장에서 새로 나온 것들은 대응하기가 진짜 힘들죠. 자, 2번 문제. 다음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대한 내용이다. 자,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답란에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리 신출 문항이다라고 적어놨고 배점은 5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발주자는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 추진, 기본 계획의 조성, 민원에 따른 노선 변경, 공법 변경, 그 밖의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땡땡에게 설계 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된다. 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책임감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 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설계 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 내용들은 저희가 요 공사 감리 업무라고 하는 요 내용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설명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처럼 딱 정확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줘야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적을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신출처럼 나와버리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릴 만한 건 없고요.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뭐가 됩니까? 기출 데이터가 되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시면 보통은 나왔던 게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전선의 명칭을 적는 건데 이거 우리 모르진 않죠. 이걸 모르는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죠. 이 OW하고 5개형 비닐 절연 전선, 그 다음에 DV,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디에서 필기 시간에 진짜 입이 닳도록 우리가 옥내 배선 공사할 때 보통 5개형 비닐 절연 전선과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계속 보십시오라고 하는 기능사 때서부터 강조했었던 내용이고요. 자, 문제가 됐던 놈이 얘입니다. 이 놈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놈이죠. 그래서 얘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를 적어 분들이 있는 반면에 못 적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요 두 가지는 적었을 거예요. 요 두 가지는 적었을 거고요. 아마도 요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가 5점짜리고 뭐 솔직히 신출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신출로 분류를 했고요. 요 놈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잘 처리하셨다라고 하면 틀리기 쉽지 않았던 문제지만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 자, 요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 놓은 게 좀 보이실 텐데 자, 제가 여기에다 이제 KC라고 해서 KC 여기 이제 KC에 우리가 KC라고 해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뭐 책이라기보다는 핸드북이라고 하죠. 그 핸드북에 조항이 있고요. 그 조항에 맞춰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은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 대한 KC 332-13에 있는 조항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KC를 말하는 겁니다. 가공 약전류 전선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답란에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같이 볼까요? 자, 답번부터 볼게요. 이게 원래는 가나다라 막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저희 시험 문제는 답번과 라번을 넣어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 교차할 때, 자, 고압입니다. 고압이고, 예, 그리고 약전류 전선이죠. 약전류 전선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 자, 이때의 이격거리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비 기술 기준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격거리는 고압인 경우에는 0. 케이블은 요놈의 절반 정도를 잡게 돼 있죠, 항상. 그래서 0.4를 잡게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케이블은 0.4. 그 다음에 라번도 가공전선의 약전류 전선 로이 등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 자, 이번에는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입니다. 자, 저압은 0.3이지만 고압은 얼마다? 이 저압의 2배만큼을 주게 돼 있죠? 예, 0.6m. 그래서 이거는 설비 기술 기준을 진짜 리얼하게 정리 잘하신 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설비 기술 기준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신출이라고 기준 잡긴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필기 문제다. 이렇게 기준 잡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